성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갖겠는데 우리 오정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잘 알고 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동안에 지난주에도 그랬었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오시는 게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이 정말 저는 이제 멀리 있으면은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주보 보니까 1966년 8월 15일 광복절날 그 우리 연합교회가 여기 달라스 지역의 첫 번째 한인교회로 세워진 그것을 보면서 이야 참 은혜네요. 8.15 이렇게 66년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60주년이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것을 하면서요. 이번 주제가 이제 다시 보는 이민교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국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만년 전에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알라스카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도 이민을 온 사람들이니까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자들이니까요. 그래서 변화하는 이민사회, 변치 않는 이민교회라고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이제 코비드 때 이제 글로 해가지고 학술 저널에 제기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충격적인 통계로서 여러분들과 나눴었죠. 지난 23년 사이에 60만 명이 출석교인이 줄어들었다, 증발했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인을 이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었죠? 맹지 미사님 혼자가 아니네요. 이제는 이것이 신의 한 수. 그래가지고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제4대국 78번째 수.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류에 남을 바둑판이지만 이 미국 역사를 볼 때 특별히 그 이민 역사를 볼 때 신의 한 수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었던 거죠. 대륙 철도 건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었죠. 1869년에 이 대륙 철도가 완공되고 그 철도에 기차를 타고 보빙 사절단에 이거 그냥 기억하는데 엄청 이 1시간 내용보다 그거 기억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한테는 보빙 사절단이 그 기차에서 타고 갔었을 때 그 볼티모어의 감리교단의 선교부 회원이시던 가우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가우처 목사님이 한국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고정이 그 선교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가서 이제 교회에서 2,000불 헌금, 교단에서 3,000불 헌금, 5,000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한국 선교가 가능한지 그것을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고정이 윤허를 내리죠. 이것도 1시간 그거보다 이 단어 기억하는 게 더 힘들어요. 윤허를 내리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이 인천에 도착하시게 되죠.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 대륙철도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것이 없었으면은 보빙 사절단이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을 때 가우처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 철도를 깔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중국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빚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 신의 한 수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1965년 랜던 잔슨 대통령이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 백인들에게 그 코타가 가 있었던 그 이민 그 코타가 남미와 아시아에도 그러한 코타가 배당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민을 많이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1965년인데요. 그것보다도 1년 전 64년에 인권법이 통과됐었기 때문에 이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았었다면은 이민개혁법이 통과됐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64년, 65년 이러한 인권 또한 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가 신의 한 수였었다. 두 번째 신의 한 수였었다. 그러면서 1964년 인권법, 1965년 개혁 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고 1966년, 64, 65, 66년이 엄청난 미국 이민 역사에 엄청난 그 역사가 있었죠. 1966년에 무슨 역사죠? 네, 바로 달라스 연합교회가 달라스의 한인교회가 첫 번째, 그것도 광복절에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그렇죠? 신의 한 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으로서 그 전에는 그 앨리스 아일랜드로 오던 유럽 사람들은 직선적 동아주의, 멜팅팟이었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체성은 다 녹아 없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남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중국 사람으로 미국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65년 이후에는 분절적 동아주의다 하면서 사회학자들이 살랏볼이다. 자기의 모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민 그 대학에서 쓰는 텍스트북에서 그 2년 전이죠. 2024년에 남가주 2세 선교 2세들의 종교 성향 2004년 해가지고 한인 2세들이 3분의 2가 개신교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것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보면은 41%는 그 주일 성소를, 물론 이제 절에 매주 가는 불교인들도 소수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불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개신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세들이 41%는 그 주일 성소를 지키고 13%는 뭐 수요 예배도 나가고 주중 성경 공부도 나가고 제자 훈련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다른 아시안들을 보면은 많아봤자 6%거든요. 중국.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의 그 신앙생활, 2세들의 그 종교성, 개신교, 그게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는 2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80%는 교회를 떠난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게 1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1세 교회를 떠나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뉴욕에서는 제일 큰 우리 2세 교회가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물론 이제 켈러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카고에서는 하이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남미와,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했었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65년 이후에 남미와 아시아 이러한 전반적인 이민 그러한 흐름을 봤었다면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한인 교회와 1세들과 2세들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993년에 이제 경희대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Emerging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2년 전 1991년 경희대 후원으로 시카고에서 그 지금 새로 떠오르고 있는 2세대들에 대한 9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발제한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이죠. 경희대에서. 그 글들 중에 하나가 2세들의 종교성, 2세들의 신앙, 개신교 신앙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2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1.5세 2세들이 그들의 패러다임은 출애굽 패러다임일 것이냐 아니면은 포로기 패러다임일 것이냐 의문이었었습니다. 91년대 초만 해도 그때의 첫 번째 EM이 뭐 한 80년대 말 89년 이때의 EM 성인 EM 예배입니다. 중고등부 EM 영어 예배가 아니라. 그랬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차세대 1.5세 2세대들은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패러다임 택할 것이냐. 여러분, 포로기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해방되는 게 좋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 금방 그러니까 출애굽 패러다임 하면서 Silent Exodus, 아마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LA 타임스 1994년 5월 9일 프런트 페이지 이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왼쪽에 칼럼 1 일면지 기사입니다. Trying to hold silent exodus. 중앙일보가 아닙니다. 한국일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 언론 LA 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일면지로 1994년 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1.5세, 2세들의 그러한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에 대해서 일면지로 외국 기자가 이 글을 쓰면서 거기에 Silent Exodu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저도 이제 90년대 초에 우리 이러한 그 1.5세, 2세들 그러한 컨퍼런스를 다닐 때에 이미 Silent Exodus라는 표현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그 EM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보편화됐었던 것이죠. 이 표현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언론자가 이 표현까지도 쓰게 되는, 물론 이제 LA 타임즈에서 쓰니까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요. 동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동부뿐만이 아니라 LA에 계신 우리 1세 목사님들도 몰랐었을 거예요. 미국 신문을 안 보니까 누가 미국 신문을 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아마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확률이 많이 있죠. 2년 후 1996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그러니까 그 미국 기독교 월간이 아니죠. 주간 잡지로서는 제일 잘 알려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죠. 거기서 헬렌 리라는 한국 1.5세, 2세 기자가 그 2페이지 아티클을 씁니다. 2페이지. Silent Exodus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Can the East Asian Church in America reverse the flight of its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동아시아 교회들이 2세들이 동아시아 1세 교회를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벌써 이미 96년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여기서는 East Asia라고 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사람 있잖아요. 네 사람 제가 다 잘 알아요. 단기 선교도 같이 갔었고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요. 동부에서 그 EM 목회하다가 이제 LA에 와가지고 LA에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이 아티클이 요 네 친구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사진 찍고 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티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ilent Exodus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Silent Exodus라는 그 표현이요 미국 복음지휘 어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안들만, 코리안 아메리칸들만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이스트 에이전, 동아시아 크리스천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화된 거죠.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일이 96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편집자들이 헬렌 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난 96년에 Silent Exodus라는 글을 썼는데 그거 팔로우업 아티클을 한번 써주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헬렌 리가 오케이! 그걸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미국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러한 사역자들, 교회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제 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페이지 아티클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2014년입니다. 2014년에는 커버 스토리입니다. CT의 커버 스토리. 그러면서 에이션 아메리칸 어센. 이것은 이제 이스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도 이제 아시아로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은 처음에는 이스트 에이션이었지만 이제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올라오는 그러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가서 타이틀은 그때는 Silent Exodus였잖아요. 이제는 Silent No More. 더 이상 조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통계에서 본 것처럼 중국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책에 나왔었던 것이죠. 2004년 그 Silent Exodus 크리스티애니티의 첫 번째 나온 것은 96년이었었으니까요. 그때는 막 그 어떻게 그 1세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2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했는데 그것이 8년 지나고 2004년에는 한인들은 66%는 개신교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인 교회는 여전히 계속 떠났지만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는 게
이 통계에서 확인된 거죠. 그것을 이제 그 헬렌 리가 2014년에 CT에서도 Silent No More,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41%는 주일 성소를 지키고 13%는 가장 많죠. 주중 성경부 제자 훈련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1세들은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도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23년 사이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3분의 1. 제가 이번 주에 보스턴에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그러면서 이제 이 뉴 아메리칸 시리즈라고 하면서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것이 80년대 그 한인들에 대한 허원무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또 80년대 나온 책이 Gatherings in Diaspora라고 하면서 미국 편집자들이 쓴 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80년대에 한인 사회의 그 연구 조사된 그 통계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LA에서 했던 것이 있고 시카고, 뉴욕 이런 데서 80년대 출석교인, 등록교인은 75%였었다. 이런 것은 뭐 여러 사회학 조사에서 발견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80만 명, 인구가 80만 명이었으니까요, 60만 명이었었다라고 하고, 90년대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한인들이 이러한 책들을 종교적인, 그래서 Singing the Lord's Song in a New Land, 이제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와서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또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Korean American, 1.5세들, 2세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종교성과 그 또한 그 신앙성,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 두 책에서도 그 조사된 것, 연구조사, 그러한 통계들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75% 정도 된다. 뭐 어디는 80%, 70%가 보편적으로 한 75%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 인구 조사로 120만 명이었으니까요. 75%면 9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출간된 책들에서 또한 논문이라든가 학술 저널 이런 데에 이러한 연구조사가 이렇게 75%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때 거의 모든 연구조사는 출석교인이, 등록교인이 약 75%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병갑 교수님이라고 사회학 교수님인데요, Ethnic Solidarity for Economic Survival, 혹시 이 시대에 뉴욕에 계셨던 분, 뉴욕의 그린 그로스니까 청과협회, 한인 청과협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그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서요. 그 협회를 이제 연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힌두교와 비교하는, 그것을 이제 2008년, 2010년 통계를 냈는데, 그 안에 연구하시면서 그 조사한 게 2005년에 뉴욕 한인 1세 종교를 그 연구조사 하셨습니다. 설문조사 하신 거예요. 2005년도에. 그랬었을 때 뉴욕에 있는 한인 1세의 종교성을 봤을 때 불교가 약 8%, 7.9%였었다. 천주교가 14.1%였었다. 그리고 개신교가,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75% 그 설문조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여러 그 논문과 그러한 책들에서요. 근데 이 민병갑 교수님이 2005년에 불과 한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5년에 그 뉴욕에 있는 한인 1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개신교가 75%가 아니라 75%가 아니라 설문조사했을 때 몇 퍼센트로 나왔는가 하면요, 불과 5년 사이입니다. 5년 차이 58.5%, 16, 17, 거의 20%가 2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불과 5년, 6년, 7년 사이에. 이거는 뭐 엄청난, 통계로서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통계라는 것이죠. 불과 5년 사이에.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캐치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5년 뉴욕 한인 1세거든요. 그리고 18.8%는 무소속, 무정견지.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님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가나안 성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예 신앙 자체도 버린 것인지, 그래서 나는 개신교도 아니다, 무소속이다,
그런 건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남가주 2세 종교 성향은 2004년, 이거는 이제 미국 사회학자들이 연구조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04년하고 2005년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요거 통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눈에 띄는 게 있는지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남가주 한인 2세와 뉴욕 한인 1세. 개신교 비율이 어떤가요? 1세와 2세들의 누가 더 높죠? 2세들이 더 높아요. 66%. 뉴욕의 1세들은 60%가 안 돼요. 무소속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2세 중에서도 아예 교회를 안 다녔든지 아니면은 한인 1세 교회에서 다니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 뉴욕의 전문가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한인 1세 교회에서 자라다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그러면서 아예 그냥 신앙을 버렸는지 아니면은 그 뭐 팀 켈러 목사님 교회를 나가는지 뉴욕에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무소속도 그 1세보다는 더 낮아요. 1세보다는. 천주교도 1세보다 더 낮아요. 불교도 1세보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도 2세가 1세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나아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누가 더 걱정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2세들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1세 교회, 달라스 연합교회 이 빌딩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담장을 넘어 둘러보면은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과 또한 엄청난 격려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1세들 1세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성도들, 제가 나름대로 그 교단 홈피를 찾아가 보고, 또한 교단에 직접 전화 연락하고 아는 분들 연락하고, 또한 그 홈피에 가 보니까 그 총회 책자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PDF를 다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주 남침내외 한인교회 정회,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죠. 우리 달라스에 침례교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한인교회 총회 수는 882개, 출석 교인이 56,000명이다 하더라고요. 이게 2년 전 통계입니다. 제가 받은 2년 전 통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쪽입니다. KAPC, 거기는 600개, 그리고 출석 교인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소속되는 해외 한인 장로회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를 받았습니다. 2024년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통계에서 교회 수가 415개, 그리고 출석 교인이 53,000. 그 외에는 뭐 제가 그냥 쭉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교단, 10개 교단이네요. 10개 교단의 교회 수를 합치면은 3,502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출석 교인이 약 37만 5천 명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교단에는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 해외 한인 장로회, 미주 한인 예수교회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카나다에 있는 교회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중미 남미에 있는 교회도 이 교단 총회 교회 수에 들어가 있고요. 뭐 유럽, 또 아시아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 교단이 있더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가 알고 잘 관심 있었던 수치는 뭔가 하면은 한 교회당 평균 몇 명이냐. 이제 3,502개, 37만 5천 명이니까 평균 107명이 되더라고요. 평균 107명. 그러면은 미주의 한인 교회의 수치는 얼마가 될까? 그것이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감사하게 그 KCM US에서 미주 한인 교회 주소록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2022년이요.
그 미주 한인 교회 센서스 통계하면서 2021년 말 통계를 냈었을 때예요. 작으니까 안 보이죠? 2019년에 1판을 냈었고 2년 후 2021년에 또 2판을 냈었습니다. 2019년에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가 3,456개라고 그때 나와 있었고요. 2년이 지난,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하고 약 1년 반이 지난 거죠. 2021년 말에는 교회 수가 2,798, 마이너스 658. 근데 2019년 대비 증하고 감 비교해 보면요. 2019년에 새로 개척된 교회는 338개. 그러니까 문 닫은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한 해에, 아니 2년 사이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그러니까 팬데믹이 2020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요. 2021년 말이면은 1년 반 넘을 사이에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000개가. 팬데믹으로. 달라스에서도 아마 문 닫은 교회들이 여럿이 있겠죠. 이것은 전국으로. 이것이 2021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얼마 됐을 건데 2023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미주 한인 교회사 그거 두꺼운 거 그거를 2023년에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럼 그 다음에 나오겠나? 2025년 나오겠나? 계속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교회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누가 교회 숫자 계속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겠나 해가지고 그런 통계는 이제 더 이상 내지 않는 건가?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났다 하면 그거를 왜 안 내겠어요? 1,000개가 줄어드는데 이제는 교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왜 안 전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계속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보스턴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보스턴 지역의 한인 교회 현황을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전에 보스턴 지역에 한인 교회가 84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42개, 딱 반토막 났다. 그렇게 그 신년 할애에서 그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코비드 전에 3,500개였었으니까요. 반토막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2,800개면은 2,000개로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800개가 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가 안 나오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도 작년 총회에서도 그러한 발제와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당 평균 107명이라 하면은 2,800교회라고 하면은요. 미주에 캐나다 그런 데는 아니고요. 미주에 2,800교회 곱하기 107명 하면은 30만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30만 명. 그러니까 근거 있는 숫자죠. 30만 명. 근데 그것이 2000년도에는 9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23년 사이에 60만 명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3분의 1. 보스턴은 뭐 반토막 났다 하지만 교인 수는 반토막이 아니라 더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더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후 돌아올 거라 생각은 꿈 깨라. 톰 레이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에게도 꿈 깨라. 팬데믹 끝나기만 팬데믹 중에 이렇게 말을 했던 거겠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왜 이렇게 그 보스턴 지역에서는 교회 수가 반토막 나고 교인들은 3분의 1밖에 안 됐을까요?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43회 총회 그리고 42회 총회 사업보고 이것은 2018년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무슨 안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현재 22개 교회를 10개 교회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아직까지도 이 이슈인가요? 진행됐나요? 안 됐나요? 진행은 안 됐어요.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 8년 전에 안건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거 통폐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8년 전에 그러한 안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도 2018년 연합감리교회도 2018년에 그 총회 책자에 지난 10년간 문 닫은 한인연합감리교회 100여 개. 이거는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 그때 벌써 100개가 넘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도 그 후로는 뭐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연합감리교회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주 한인교회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고령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한인총회 전국총회, 그러니까 이것은 PCUSA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총회들이 모였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지성 목사님께서 이 한인교회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CMUS에서는 한인교회 3,500여 개다. 한때는 4,500개를 넘었었습니다. 그게 2016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3년 전이죠. 4,500개가 넘었고 이제 곧 우리는 미주의 한인교회 5,000개를 바라볼 때다 했는데 5,000개가 아니라 4,600개에서 3,500개로 떨어졌고 그것이 2,800개로 떨어진 것이죠. 계속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단들에서도 원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 교회들이 다 감소하는 게, 교단이 감소하는 게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다른 교단은 말고 해외 아닌 장로회만 하면은요, 이것은 2017년, 그러니까 그 통폐합하기로 한 것 1년 전이죠. 2017년에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폐합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한 건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22개 노회의 통폐합을 논의하게 된 이유, 전 미주 지역에서 이민자들의 급감과 함께 교회 개척이나 교세 증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통폐합의 위원장 김종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총회 책자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다운받아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민 더 이상 안 오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사회가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특별히 교계에서는 뭐 리더들이 교회 힘들고 교회 개척이 불가능한 것은 이민이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요, 뭐 2년 전에 코스타에서도 어느 강사가 코스타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민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뭐 웬만한 그 교회 세미나 가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이민 더 이상 안 옵니다. 뭐 동부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한 12명이 모여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이민 더 이상 안 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해외 한인 장로회 김종훈 목사 이민교회를 찍어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뜨더라고요. 김종훈 목사 이민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일 위에 첫 번째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아멘넷에 글이 뜨더라고요. 김종훈 목사 이민교회. 그것이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 통폐합하면서 여러 교단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민이 급감하고 있고 더 이상 이민이 안 오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김종훈 목사님은 그것보다 전에 2016년 5월 달에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발제하셨더라고요. 2000년대부터 한인 이민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계 리더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미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이민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 이민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민교회는 이민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민 공급이 없다 하면은 이민교회는 뭐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어슴한 이민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통계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다니는데 그것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민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통계는 인용하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그 인구 센서스 홈피에 들어가서 도대체 한국 인구가 어떻게 되나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는 123만이었습니다. 거기에 75%가 90만 명이죠. 2010년 인구조사에서 발표된 한인 인구는요 107만 7천입니다. 10년 사이에 한인 인구가 줄어들었나요? 늘었나요? 늘었죠. 얼마나 늘었죠? 48만 명 늘었나요? 네, 48만 명 늘었습니다. 48만 명. 엄청나게 는 겁니다. 48만 명. 10년 사이에
48만 명이면요. 2000년의 한인 인구에 비해서 30%가 증가, 130%가 된 거예요. 10년 사이에 130%가 됐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그것이 2000년에서 2010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65년에 그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70년대 24만 1192명이 이민 왔으니까 인구가 그 60년에 그러니까 70년에서 79년 그 10년 사이에는 인구가 약 한 25만 명으로 늘어났겠죠. 25만 명. 그리고 80년대 이민이 제일 많이 왔었으니까요. 80년대에 그 10년 사이에 한인 인구 증가는 뭐 한 35만? 40만? 그 정도 되겠죠. 영주 이민 입국한 게 32만이니까요. 그렇다면은 2000년대에서 2010년도도요. 80년대와 인구 증가가 삐까삐까 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48만 명이니까요. 48만 명이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민을 안 오고 있다. 그렇게 2000년대부터 이민이 급감하고 있다. 통계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2020년 바로 6년 전에 다음 인구가 벌써 4년밖에 안 남았네요. 지난번 인구한 게 벌써 더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면서 2020년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요. 센서스 참여도를 정말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2020년 센서스를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센서스국 아시안 언론 브리핑에서 10년 전, 그러니까 2020년이죠. LA 한인 인구 3분의 2가 누락. 한인타운서 조사 가장 어려웠다. 불참시 정부 지원 감축 불이익하면서요. 여기에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날 센서스국은 한인들의 저조한 참여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센서스국 이정원 파트너십 전문가는 지난 2010년 센서스 조사 당시 LA 카운티 내 한인 인구는 21만 6천 명으로 비공식으로 알려진 60만의 3분의 1 정도밖에 집계되지 않았다. LA의 한인 인구는요 3분의 1밖에 집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에 집계된 공식 인구보다 3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배. 여기 2020년 인구조사 참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 역시 네. 강사가 아무리 뭐라도 뭐 절대로 손을 안 대실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요 반도 안 돼요 정말. 그래도 꽤 손 드는데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서는요 2010년 10월 21일이죠. Nation achieved 74% final male participation. 그러니까 전국으로도요 그 우편으로 인구 조사에 참여한 비율은 74%, 4분의 3이에요. 한인들은 3분의 1이고 LA에서 한인이 3분의 1이고 또한 워싱턴 DC 쪽에는 그래도 50%라는 통계를 받습니다. 50%. 근데 전국으로서는 74%, 4분의 3. 그래서요 2010년 공식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한 한인이 170만인데 3분의 1이면 3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4분의 3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만일 한 50%, 워싱턴 DC 쪽이 한 50%니까요. 만일 반이 인구조사에 참석했다면 2010년대 한인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340만 정도는 돼요.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0만은 넘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200만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200에서 250만까지. 그러니까 200에서 250만이면요 10년 사이에 더블이 된 거예요. 123만에서 물론 그때도 이제 비공식적인 인구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요 한인이 급감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0만이 늘어나려면은 우리 1.5세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100만이 아이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것이죠. 네, 공식적으로는 170만이라는 거. 근데 공식적으로 170만을 한다 하더라도 48만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는요 2001년도에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인도네시아로 가면서요 저와 제 아내가 그때에 이제 이러한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우리 1세 한인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위기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2003년에 돌아왔을 때는요. 이민이 급감하고 있으면 분명히 한인타운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갔더니 더 복잡해요.
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식당들이 더 많이 생겼고 더 많은 손님들이 있고요. 이게 아닌데? 이민이 줄어들면은 한인타운이 계속 축소돼야 되는데 한인타운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른. 그때부터 제가 이제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민 역사의 추억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젊은이들은 저게 뭐야? 자녀들은 저게 뭐야? 그럴 수 있겠죠. 이민 역사에 뭐라고 그럴까요? 향수로 남았다고 그럴까요? 네. 근데 뭐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죠. 야, 저 아가씨, 카운터 아가씨 신나가지고 지금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를 빌리겠다는 거예요. 몇 개를. 네. 근데 뭐 우리도 다 똑같았었잖아요. 한 번 가면은 뭐 쇼핑백 양손에 들고 나오고 그랬었으니까요. 와, 이 비디오 대여점은 뭐 더합니다. 천정까지 해놓은 게 모자라서 그 바닥에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가 하면요, 뉴욕 타임스 미국 기자가 찍었습니다. 아까 사일렌트 엑소더스는 LA 타임스고 이것은 이제 뉴욕 타임스 기자가 5월 28일 2012년 Video cassette sales and rentals, though now only a small and shrinking slice of their business, were sustained in part by older immigrants who seemed less inclined than the young to adopt new gadgetry.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Siri, ChatGPT 번역 부탁합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는 비록 사업 규모가 작고 축소되고 있지만 젊은이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덜 사용하는 노인 이민자들, older immigrants에 의해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그 아티클을 퀸즈에 있는 황제 비디오 가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인 비디오 대여점뿐만 아니라 남미 비디오 대여점, 인도 비디오 대여점, 동남아시아 비디오 대여점, 뭐 미국 비디오 대여점도 마찬가지니까요. 블록버스터 최근에 가보신 분? 블록버스터이 달라스에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레곤 쪽에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드디어 문 닫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이죠. 이 아티클을 한국 언론에서 접했는지 2년, 그러니까 퀸즈 황제 비디오 그 아티클로 시작했는데요. 2년 후에 한국 언론에서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은 아직도 비디오가 익숙해. 우리 가게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찾는 노인 손님들이 여전히 많아. 이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지. 비디오 대여점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 젊은이들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안 보인대요.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더 이상 안 본대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예능을 안 본대요. 절레절레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노인 손님들만 찾아온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황제 비디오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황제 비디오 퀸즈에 저기 있고요. 바로 옆으로 파주니아 파전집이 있고요. 더 가면은 사우나, 퀸 사우나가 있. 혹시 뉴욕에 여기 아세요? 가보신 분? 동부에서 하니까 뭐 알아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보니까요. 아니야, 한 6년 후에 보니까 황제 비디오가 파전집은 없어지고 Excellent Lawyers 변호사 사무실로 했고 사우나는 그래도 남아 있더라고요. 퀸 사우나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비디오 대여점 고령화 시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고령화 시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퀸즈 황제 비디오 주인이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그 비디오 대여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민을 안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민을 온다 하면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능을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이민을 온다 하면은 분명히 우리 가게에 와서 드라마를 빌려갈 거고 예능을 빌려갈 건데 노인들만 찾아오네요.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결론을 내리는 게, 이민이 줄어드네요. 이민이 더 이상 안 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민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디오 대여점은 문을 닫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신 나갔네. 예.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 하니까 문 닫지, 망하지. 비디오 대여점이니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비디오 대여점이니까. 근데 그런 동일한 말을 여러 군데서 저희들은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한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모든 세계인이 한인 드라마, K-팝, K-드라마, 뭐 K 모든 것은 다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플랫폼이 바뀐 거잖아요.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온디맨드로 바뀐. 이제 어른들도 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혹시 아직까지 비디오 테이프 보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달라스에서 마지막 비디오 대여점이 언제 문 닫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대장금을 왜 뽑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비디오 테이프 빌려본 게 대장금인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그런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자 중에 한 분이 알렌 락스버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y is Falling.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여태까지 그 크리스텐덤,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Sky is Falling,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Leaders Lost in Transition, 그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길을 잃은 리더들, 그러니까 Leaders Lost in Transition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메인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Transition에는 하나는 Continuous, 연속적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불연속적 변화가 있다. 연속적 변화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준비해서 적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변하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 서브젝트도 그렇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중학교 올라가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하면은 중학교를 잘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자기가 했었던 것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더 하면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통제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하면은 적응뿐만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뭐 인더스트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인더스트리건 지금 뭐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테크놀로지는 특별히 얼마나 빨라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캐치해서 그런 것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불연속적 변화는 패턴이 없고 예측이 어렵다는 거,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완전히 그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적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가 아니라 다르고 새롭게 해야 된다. 패턴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discontinuous, 연속성이 연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르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불연속적 변화인데 하던 것을 더 그러니까 퀸스 황제 비디오가 젊은들이 안 오네, 안 찾아오네, 내가 최신 모든 예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모든 채널에 모든 예능을, 모든 장르를 우리 그 대여점에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1000점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닥에 막 몇십 개씩 쌓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황제 비디오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더 많은 장르, 더 싸게, 더 넓게, 더 길게, 오프닝 아워, 비즈니스 아워를 더 24시간 더 한다 하면은 그 황제 비디오 대여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더 빨리 망하겠죠. 더 빨리 망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이 바뀐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 변화가 연속적 변화인지 불연속적 변화인지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요. 비디오 대여점과 비디오 대여점의 그 목적은 다양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근데 이것은 비디오 대여점뿐만이 아니라
온디맨드도, 온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온라인은 진짜 정말 모든 장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 그러니까 본질은 같지만 플랫폼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직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불연속적 변화를 보고 그것을 새롭게 다르게 접근한 쪽만 살아남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더 하던 황제 비디오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변화하는 이민사회, 변치 않는 이민교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민사회가 어떤 변화에 지금 있는가? 우리 이민사회가 연속적 변화인가 아니면 불연속적 변화인가? 우리 이민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이민교회의 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민사회가 연속적 변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20년대, 그리고 앞으로 올 2030, 40년대, 이것은 계속 연속적 변화다 하면은요, 70년대, 80년대 했던 목회, 교회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더 하면은 적응하고 성장할 겁니다. 교회가. 하지만 이민사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가 이것이 불연속적 변화다. 70년대, 80년대의 그러한 이민사회와 지금 2020년대 그리고 2030년대 우리 한인 이민사회는 절대 같은 이민사회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이민사회다. 불연속적 변화다. 그렇다면요, 이민교회의 답은 80년대, 90년대 최고로 성장을 봤던 우리 이민교회, 그때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더 하면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2026년 이민사회가 변하고 있다 하면은, 그리고 2030년에 이민사회는 정말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민사회다 하면은요, 우리 이민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비디오 대여점과 같이 역사 속으로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가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이민교회가 변화하는 이민사회에 변하지 않으면은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민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80대 이 초록색 점은 그 영주 이민 통계입니다. 80년대부터, 물론 이제 60년대부터 왔지만 80년대에서 2020년 40년의 이민 통계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80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이민 영주 이민자들이 제일 많았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87년 영주 이민 통계가 최고 수치를 찍습니다. 32,135. 그리고 90년대에 이것이 떨어지면서 97년에 7,541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76%,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죠. 87년에 32,135명이 10년이 지난 97년에 영주 이민은 7,5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90년대에 이민교회 교계 리더들 중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이민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은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니까요. 87년, 88년 한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88년. 네, 88 올림픽. 제가 듣기로는 88 올림픽 전까지는 해외 여행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나가서 여권 받기도 정말 일반 사람이 여권 받기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로 또 한국 경제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도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자유스러워졌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미국으로 가려면은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 받아야지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는데 88 올림픽 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행 비자로서 미국을 방문할 수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주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LA에 그때 90년대에 계셨으면 이분을 아실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엔젤라 오입니다. 오씨 가문이에요. 오씨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엔젤라 오 혹시 아세요? 4.29 폭동 때 한인 사회 대변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왜? 영어를 잘하니까요. 변호사 출신이고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한인 사회에서 대변인. 오, 이거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죠. 어느 1세 목사님도 대변인으로 나설 분이 없었어요. 미국 뉴스, 이거는 세계 뉴스였었잖아요. 모든 케이블 뉴스와 그런 내셔널 뉴스가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였죠. 그때 엔젤라가 딱 나서가지고 영어로 그 기자들의 질문들을 다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흑인들과 그 갈등 사이에서 한인 사회를 지켜주는 그러한 대변인 역할을 한 엔젤라 오, 이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4.29 폭동과 그런 것으로서 역이민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런 영주 이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97년 이후로는 이렇게 영주 이민자가 주로 한 5,000명, 6,000명, 3,000명. 그래서 2015년에는요 가장 최하 3,664명. 그러니까 87년에 비해서 11%밖에 안 됩니다. 11%. 그러니까 그 87년에서 2015년 영주 이민은 정말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민이 더 이상 안 오는 것처럼 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요 통계만 보고 이민은 더 이상 안 온다. 이민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아주 극소수만 본 것입니다. 그 외에 엄청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를 보지 못하고 요 아주 극소수만 보고 이민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80년대에 영주 이민자들이 10년 사이에 32만 명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개척된 교회가 2,000개입니다. 그때 2,000개 한인 교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연합교회는 66년에 설립됐으니까요.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새로 개척된 설립된 교회가 이제 2,000개가 되었다는 거죠. 넷 성장, 넷 성장이 2,000개였었고요. 90년대 보시면은 영주 이민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97년에 7,500명이었으니까요. 90년대에 10년 사이에 새로 개척된 넷 성장은 400개밖에 안 됩니다. 1,6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에요. 1,600개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2,000개는 계속하고 연합교회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 넷 성장, 새로 개척된 교회가 400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make sense가 되죠. 그렇다면은 2000년도에도 90년대보다 영주 이민이 현저히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뭐 1년에 5,000명, 10년 해봤자 5만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한 300개 예측할 수가 있죠. 300개 정도.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그 사이 10년 사이에 넷 성장, 새로 개척된 교회는요. 이제 그 보시면은 2005년에 그 개신교 58.5%였었으니까요. 90년대에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300개가 아니라 500개도 아니고요. 넷 성장이 1,000개도 아니고 1,500개도 아니고 1,600개가 늘어납니다. 넷 성장이요. 영주 이민은 약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영주 이민도 90년대보다도 현저하게 적게 왔는데요. 교회 성장은 교회 개척은 1,600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요 10년 사이에. 어떻게?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은 5만 명 10년 사이에 90년대보다 더 작은데요. 더 나아가 개신교 비율이 80년대는 75%였었고 2005년에는 58%면은 거의 20%가 더 적은데 어떻게 새로 개척된 교회는 1,600개가 늘어났을까요? 그것이 이제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인구조사에 집계된 것은 48만 명이나 증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민이 급감한 게 아니었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만일 2배라 하면은요 200만이 넘어요.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증가했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만 명. 그랬었기 때문에 그 10년에 1600개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10년 사이에 한 100만 명이 증가했으니까요. 1600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한인들이 어디서 들어왔냐? 어디서 들어왔냐? 이게 이제 그 불연속적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점점점 초록색은요 체류 신분 변경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은 비자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여행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연구 비자 들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비자를 살리고 그 불법 체류가 아닙니다. 미서류, 비서류 비자가 아니고 비자는 살아 있고 그래야지만 영주권 자격을 얻어서 영주권 신청해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80년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90년대 들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96년에 영주 이민자들을 능가할까 하다가 2000년에 드디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보다 미국에 이미 입국한 사람들이 체류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7,300개. 그래서 그 87년에는 3,700개가 이제 2000년대 7,300개,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체류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지나서 2001년 그 9.11 사태로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체류 신분 변경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가 저는 전환기로 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년 사이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비행기 탄 사람은 42만 명입니다. 20년 사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25년 10만 5천 명, 4분의 1밖에 안 돼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분이요. 급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미국에 이미 거주하면서 비자 카테고리에 미국에 이미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체류 신분 변경한 사람들은요. 80년, 90년대 10만 6천 명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 지난 20년은 31만 4천, 3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미국에 이미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3배가 됩니다. 3배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면 언제 미국에 입국했냐? 언제 미국에 입국했냐 했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 올림픽 전까지는 힘들었었지만 88 올림픽 이후 그리고 IMF 터질 때 떨어졌다가 다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만, 90만 하면서 드디어 2007년에 100만 건수가 넘습니다. 100만 건수라는 것은요, 한 해에 한국 여권으로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 입국한 기록이 한 해에 100만 건수가 넘습니다. 10년에 100만도 아니고 100년에 100만이 아니라 2007년 한 해에 한국에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을 입국한 기록이 100만 건수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무비자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 비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불경기였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불경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 방문은 불경기 모르고 그냥 계속 미국을 입국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는 한 해에 250만 건수가 넘습니다. 2016년 250만 건수가 넘고 2017년에도 250만 건수가 넘습니다. 두 해에 500만 건수가 됩니다. 한국 여권이 입국한 거지. 영주권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비자 카테고리. 여행 비자, 취업 비자, 노동 비자, 주재원 비자, 유학생 비자. 그 사람들이 이제 체류 신분 변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주권은 87년에 3만 2천이 이제 3,600으로 줄어들 11%밖에 안 되지만 비자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것은요. 85년에 13만 3천이지만 250만 건수면요. 1,800% 증가했습니다. 1,800%. 그래서 이것이 2000년에서 2010년 100만 명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비자 카테고리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단기 체류 신분입니다. Short-term resident visa. 유학생,
취업, 노동, 비즈니스, 투자 이민 이런 카테고리로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영주권을 한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만 건수는 25만 명은 단기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랬었기 때문에 80년대 교회 개척은요, 교회 성장은 영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90년대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이 통계가 정책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400개밖에 안 됐었지만 2000년대에는 1600개가 어떻게 해서 1600개인가 하면은 단기 체류 신분.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을 많이 보면은요, 저희 신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체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영주권 자격이 되게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스테터스에 대해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한국 정부는 263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미국 공식 통계하고는 90만 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사이에 미국의 한인 인구는 엄청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은 250만 매해 한 해 250만 건수였으니까 교회 개척이 2010년에서 2020년 본다 하면은 뭐 80년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뭐 2000년에서 2010년은 그 단기 체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2010년대에 들어왔으니까요. 2000년대보다도 maybe 더블 2000개가 넘는 새로운 교회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2000개가 아니라 1500개 넷 성장도 아니고요. 1000개의 넷 성장도 아니고 500개도 아닌 2000년 10년에서 2010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KCM USA가 이것은 이제 2010 그 팬데믹이 지나고 2021년에 1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아마 지난 2021년이니까 벌써 4년이 지난 것이죠. 또 1000개가 문을 닫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보스턴에서는 반토막이 났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그 통계만 보면은 2000년도에도 이런 300개 정도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영주권 받은 통계만이 아니라 그 단기 체류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말에는 한인 인구가 한 80만이고 교인들도 75%였었고 한인 인구는 계속 성장했었죠. 그래서 250, 300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인구는 한 30만으로 줄어든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직선적으로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80년대 말부터요. 미국으로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한인 사회가 성장하면서 한인 교회도 따라서 같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때는 교회가 커뮤니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언제쯤 가서는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인들은 계속 들어와 입국했었습니다. 한 해 100만 건수, 150만 건수, 200만 건수, 250만 건수. 단기 체류로서 한인 사회는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라스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는 다른 길을 가면서 60만 명이 더 넘게 증발했고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더 이상 교회 음식 뭐 저는 연합교회 와서 주일 나와서 점심 먹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맛있다고 교회 안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와요. 더 맛집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진정한 맛집이 여기라는 것. 복음이 진정한 맛집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담장을 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진짜 맛집을 알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한인사회와 이민교회는 일탈, 조용한 일탈. 서로 다른 길을 지난 10년
15년 사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눈 말씀이죠. 마지널리티 요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용이라는 신학자 60년대 미국 감리교를 목회하시던 또 한인 한국 감리교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중심 자리를 찾고자 하는 교회의 경향이다. 주류로 중심 자리요. 교회는 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주변부. 여러분, 미국의 주변부가 어딜까요? 어디라기보다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미국의 주변부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주변부에 있으면서 두려움에 쌓여 있고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얻지 못하고 미국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교회는 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주변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두려움의 집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담장을 넘어 그 열방들을 향해서 그 열방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마지막 신의 한 수. 1869년도에 대륙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때는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신의 한 수.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민개혁법과 인권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1966년 달라스 연합교회가 설립됩니다. 신의 한 수.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게끔. 첫 번째 신의 한 수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신의 한 수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달라스 연합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신의 한 수입니다.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하나님의 달라스 연합교회를 향한 60주년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꿈을 생각해 봅니다. 70주년이 될지 75주년이 될지 제가 아니라 달라스 지역의 이 열방 출신 분 한 사람, 난민 출신 한 사람이 70주년이 될지 75주년, 100주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100주년까지는. 75주년에 서가지고요. 2026년 당신네 달라스 연합교회가 60주년 기념표를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 그때 2026년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연합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달라스에 와서 살고 있는, 두려움에 살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난민 공동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난민 공동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26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70주년이 될지 75주년이 되실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볼 수 있고 그 신의 한 수에 참여하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달라스 연합교회가 66년에 세워진 것은 인권법이 통과되고 이민개혁법이 통과된 후 바로 그 다음 해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2026년 지금 이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소수민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억압받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엄마와 딸들을 갈라놓고 가족들을 갈라놓는 떼어놓는 그러한 아픔을 통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수는 무엇일까요? 주변부에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